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과 관련된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올림픽을 참여하고 안 하느냐 이런 문제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죠? 미국과 중국의 3라운드 전쟁 부분이 불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다면 이 사건, 이 내용,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는 주식시장 전반을 뒤흔들 태풍의 불씨로, 그죠? 변동성으로 2021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한 불씨,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도 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항상 주식만 바라보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죠? 항상 이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뉴스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그것이 어떤 영향과 파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 문제 삼아서 바이든 정부서 검토한 것이 사실이다.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 속에서 미국이 논란이 일자 논의를 안 했다. 이제 국무부 대변인 이야기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 부분들 속에서 이 흐름 부분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이 올리게 되죠. 그죠? 40년 전에 보이콧 냉전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죠?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에는 미국과 이 서방 국가들 66개국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보이콧을 했어요. 그죠?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하는 표시로. 그러니까 1984년 LA 올림픽 때는 소련, 쿠바를 비롯해서 17개국, 그죠? 유럽의 그 동유럽 국가들하고 포함해서, 그죠? 그런 보이콧하는 부분들, 맞대응 조치를 서로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폰을 갖고 있는 스폰서 기업들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베이징 올림픽 관련 미국 정부의 대중 압박 수단, 거기에 자국 선수만 올림픽 출전을 안 가는 게 아니고, 그죠? 뭐 그런 부분도, 출전 제한 부분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압박수단이 작은 거지만 정부 대표단급 하향 조정하거나 또 주요 동맹국,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서방 동맹국들에게 보이콧을 동참할 때 우리나라가 중간에 끼게 되잖아요. 그죠? 중간에 껴서 미국 편을 들게 되면 또 사드 보복 때처럼 중국, 이 부분에 대한 영향, 그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거기에, 그죠? 또 미국의 행여 보이콧을 하는데 동참을 하지 않으면 베이징 올림픽 후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 인권단체나 미국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 초청을 해서 반중 여론을 형성하는 부분. 자, 요렇게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주린이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하다못해 지금 일본이, 그죠?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죠? 일본도 지금 또 확진자 수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의 경기 회복 기대감에 함몰돼서, 그지? 앞으로 진행될 시장의 변동성, 이런 요소들은 충분히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요소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내일 단박에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과 미얀마 사태, 이 부분도 연결시켜서 봐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시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홍콩 제재 관련, 그리고 홍콩 이 양회에서 홍콩의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선거구제를 개편했다, 이런 부분들, 이게 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거든요. 그죠? 그 속에서 중국의 공급 체인망을 자국으로, 미국으로 옮기려고 하고 서방으로 옮기려고 하는 부분, 그런 가운데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특히 리쇼링과 리로케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러한 맥락 부분이거든요. 그죠? 자, 이씨 본질은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에 있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제 정세의 리스크로서 수시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죠? 언제든지.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
홍콩의 선거제 개편, 미얀마 사태 이런 부분들이 미중 분쟁으로 비화될 여지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 뭐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그 인권을 자꾸 언급하니까 그죠? 그쪽 기업 살리겠다고 뭐 신발 하나에 800만 원이니 이런 거 주고 산다. 그죠? 뭐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중정서 또 반서방정서 이런 부분들로 가게 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도 일정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언론에는 올림픽 불참이라는 이슈가 주로 부각됐는데 사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 전체를 보면 이란의 핵 협상 내용에 대한 평가 그걸 한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 이슈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베이징 올림픽 불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내용의 줄거리는 파워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맹전선, 그죠? 이란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다 그 모양 고놈들이고 거기에서 미국이 동맹국들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논조 흐름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단순히 올림픽을 참여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바이든 시대에 사실 우리가 1라운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었잖아요. 관세전쟁. 그죠? 그런 부분들이 2019년 부분에 진행됐고 그런 가운데에 2라운드로 기술 분쟁 그래서 화웨이 숨통 죽이고 그리고 중국의 테크 기업들 그죠? 그 중국의 테크 기업들을 압박하고 그죠? 뭐 TSMC의 화웨이양 공급 중단 또 히토리 등 전략 물자 수입 제한 서로 치고받고 그죠? 이런 부분들 그게 이제 기술 분쟁이었다면 지금은 3라운드는 이제 체제 경쟁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체제 경쟁. 그죠? 바이든 시대의 키워드는 민주주의이고 동맹주의, 다자주의. 그죠? 그러면서 지금 민주주의를 강요하려고 하는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시진핑의 독재에 맞서서. 그죠? 미얀마 사태도 단순히 민주화 투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보이지 않는 수싸움이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미얀마와 특수관계에 가까운 중국이 스스로 그 역할란을 방관하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이 반대해가지고 개입을 못하잖아요.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하게 되면 신장 위구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 인권 탄압과 관련된 부분이 자동으로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중국이 반대를 하는 거죠. 미얀마 사태의 본질은 군부 쿠데타 또는 권위주의 정부가 민주화를 바라는 시민들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통제하고 있으면서 지금 60여 명이 사망할 정도로 2개월째 지금 엄청난 혼란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미얀마뿐만이 아니라 캄보디아나 태국 이런 주로 주변 동남아 국가들의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고 중국도 일면 유사한 점이 있죠. 그죠? 독재 국가에 대한 저항, 왕권에 대한 저항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를 중국이 지휘하면서 탄압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를 둘러싼 서방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 북한의 대립 구도는 미중 파워게임이 3라운드 돌입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이슈도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기대 이상으로 좋아지는 것은 펀더멘털 관점에서 금융시장에 매우 좋게 해석되지만 국제정세의 불안은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리스크 요인이고 결말과 시점에 대한 판단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3라운드가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점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의 변곡점이 언제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섹터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느냐. 그죠?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런 사안들이 진행이 될 때 어떠한 움직임 속에서 종목에 트레이딩 할 거냐, 투자를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잘 선별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죠?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이 단순 올림픽 보이콧이 아니라
중간중간 시장의 변동성으로 나타날 미국과 중국의 3라운드 전쟁의 불씨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